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주간 시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예. 오늘 주간 시사 키워드를 황 사장님이 가져오셨는데 그거 갖고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예.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북한의 그 제1부부장 예. 김여정이 예. 오랜만에 나와서 예. 아주 그냥 강도 높게 대남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그 중동 방문 중에 바레인에서 그 북한의 코로나 비상 방역 조치에 대해서 주제는 없는 평을 했다며 막 망언을 쏟아냈다라고 예. 김여정이 또 비난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 김여정이 조용하다가 나왔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김여정이라는 그년의 담화문을 두 개 놓고 있어요. 예. 전문입니다. 예. 하나는 6월 17일에 한 거고 예. 하나는 12월 8일에 한 거예요. 예. 6월 6월 17일에 김여정이는 남측 당국자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네. 자기는 극구부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 우리 형식을 봅시다. 16절주로 8페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는 강경화 장관을 자기 밑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수령 족속으로서 김정은의 대리인으로서 문 대통령과만 맞짱을 뜨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걸 이거 하나로 다 보여준 거예요. 네가 가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며칠 전 남조선 외무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 비상 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는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 듣다 못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리신을 다 챙겼어요.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더더욱 수사는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걸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강경화 남조선 외무부 장관이 뭘 했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럼 이것이 이제 북한에 알리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대남 전략용의 그렇죠.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서서히 대한민국을 두드려보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김여정이 앞으로 대남 전략에서 총괄지휘를 담당하고 나서겠습니다. 보니까 대미 협상에도 김여정이가 끼어들고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극악무도하게 아주 절열하게 깐 걸 놓고 보면 대남 사업도 얘가 간참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김정은을 대신해서 김정은이 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 역할을. 그 수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6개월 좀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슬슬 시동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제는 이게 뭔가 갈래가 잡혀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 번쯤은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 타산을 하고 그 전에 사전 포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북관계 소강 상태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내 감사한 게 이 저자들은 이제는 슬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것 같으니까 기지개를 켜면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도 중반부터 나가겠는데 대한민국은 그때부터는 대선에 들어가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속셈 많이 들여다 보인다. 정확히 들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위정자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너희를 이용해 먹을 때 나는 너희를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 너희는 응당 굴복할 것이다는 그 확신에 차서 배도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네 문장을 보냈지만 마지막 말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그릇을 대한민국에 던져버린 거예요. 현 정부에. 네. 결국은 뭔가 내가 남북관계에서 여태까지 해온 운전자론이니 중재자론이니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지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다. 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선상에서 우리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나름 중재자로서의 어느 한순간에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운전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낚시를 던진 거예요. 현 정부의 바람은 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심기를 건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네.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뭔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아까 운전자론이 바로 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불량스럽게 태어난 달걀, 예. 계란 알을 놓고 이건 깨져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화할 때까지. 얘는 부화할 수 없는 알인 거예요. 북한 문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량스럽게 태어난 알이에요. 네. 이거를 깨지도 말고 그렇다고 태어날 수도 없는 그 어떤 결과물을 향해서 내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부하가 되든 안 되든 여태까지 쌓아온 대북 공적에 대해서 거기에 더 미련을 두는 거래요. 원래 깨버리면 되겠는데 예.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이해가 가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오늘 현 정부의 이 간절한 바람을 김일성 속성 깨끗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물도 없는 거 내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슬슬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시동을 걸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는가 하는 거는 미 합중국에 새로 수립되는 정부를 보고 한다는 것. 요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처럼 그런 상황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핵 제거요, 폐기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북한 김정일에게 선사했던 그 지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럼 북한은 도발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내부를 놓고 볼 때 바이든한테 뭔가 군사적 도발은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지금. 북한 내부가. 이제 기껏 쏜다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자기네가 대남 상황에서 여태까지 정말 모든 위화를 쳐였고 북한 주민들 혈띠를 더 조이라고 계속 세뇌하면서 갖고 왔던 그 전략 자산들, 무기들, 그거를 다량 생산할 나라가 못 돼요. 시험 발사탄으로, 시험용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이제는 북한의 내부 사정을 놓고 볼 때, 이거를 뭐 며칠에 한 번씩 쏘고, 뭐 이걸 가지고 용을 쓸 그 재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이 오늘날에 와서는 왜 즉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안 했는가? 그거는 북한 내부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네도 이젠 미천이 없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카드가 많으면 막 기저되겠는데 이젠 카드가 하나하나 고갈되고 그 카드의 숫자를 채울 수 있는 형편까지도 못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핵 미사일 실험 몇 발씩 쏘던 걸 이거 계속 쏘다가는 막상 국변 사태에 오면 쓸 수 있는 이게 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별 말을 다 했습니다. 노동신문 거기서.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 우리가 자력갱생해서 만든 그 물자로 후대들 키워야지 우리 것이 되지 세상에 이런 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남이 나를 넘보고 거기서 갖고 온 거는 우리 후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노동신문 사설까지 다 나왔겠어요.
내 그거 보고 야 너네들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을 절실히 느꼈어요. 모든 예. 병의 근본 원인은 예. 외부에서 들어온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예. 예. 후대를 위한 강행군을 한대요. 지금 81전투가 후대들을 위한 창조와 헌신의 삶의 보람이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남의 것을 쓰게 되면 자연히 남에 대한 환상이 생기게 되고 이 얼마나 폐쇄적인 국가예요. 나중에는 자기 우월한 것도 볼 줄 모르는 눈뜬 소경이 되고 만다. 우리들이 고심과 노력이 깃든 것, 우리 손, 우리 지혜로 창조한 것을 후대들에게 안겨주어야 그들이 가슴속에 애국심이 싹트고 자각력이 자라게 되는 이 소린데 결국은 그 뭐 생산되는 게 있어야 어쩌지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김정은의 지지다. 정확히 느꼈어요. 김정은이 말을 그대로 옮겼구나. 끝까지 굴복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북한의 전체 주민, 자라나는 후대들까지 다 싸잡아서 인질로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자체로 생산 능력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도 다 잃어버린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는 최후 결사전을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 사전에 보내는 거예요. 북한은요 다 섰어요. 객대를 먹는 일 없어요. 전반적인 한계 나라의 경제력을 볼 때 얘는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문을 빠금이 열어놔도 저체진 무너진다는 그런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이 다 굶어 죽고 나라가 통째로 파괴되고 과거 노예 소유자 국가로 갈지언정 세습만을 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북한 문제에서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다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이거는 동족 국가예요. 동족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단독으로 북한을 정리하자고 접어드는 순간에 한 번 더 전역에서 동족 상잔이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들어서 북한을 어떻게 수복하고 정리하려고 달려들면 그 마지막 자존심이 그거예요. 난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명분상 놓고 볼 때 후유증을 놓고 볼 때도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의 생명선으로 갖고 나가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근간에 깔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되지도 않을 일이고. 그렇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한미동맹은 그 외곽적으로도 훌륭한 동맹이고 내실적으로도 훌륭한 동맹이고 대한민국 자유통일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길이 다 보일 거예요. 어느 우리 대한민국 북한 문제가 어떠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 이 잠재된 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굉장히 좀 섭섭해요. 북한 주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북한 주민이 이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 문제가 정리될 때 북한 주민들이 감정이 어떻겠는가? 이걸 먼저 심사숙고해야 돼요. 얘들 잘못도 아니에요, 북한. 두 번째 구회 외부를 봐야 되는데 느껴지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 시사를 계속 이렇게 밋밋하게 끌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소위 정보라는 것을 하루에도 두세 개씩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확인하면서 북한 김일성 족속이 나가는 비전적 방향에 말아넣기 위해서 우리가 자극적인 방송을 안 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빼도 빡도 못하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말 몇 마디, 단어 몇 마디 갖고 그렇게 흥분했다 가라앉았다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흘러온 76년 세월인데 이제는 중심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렇게 유하게 가지고 나간다는 점. 함부로 북한에서 받은 정보를 남발 안 한다는 것. 6차, 7차, 8차, 9차까지 확인을 거치고 이 얘기하는 뭐든지 녹아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오늘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